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포천에서도 전세버스 한 대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37명의 포천 시민이 버스 한 대로 다녀왔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7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7명을 포함해 9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 감염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포천의 한 전세버스 회사입니다. 차고지에 버스 10여 대가 주차했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버스를 대여해 준 곳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버스 회사를 전수조사해 포천시 한 대, 이천시 석대 등 모두 넉 대의 전세버스가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버스가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차량입니다. 지금은 방역 작업을 마무리한 채 보시는 것처럼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세 버스를 운행한 운전자는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님 혹시 검사 받으셨어요? 예, 음성으로 나옵니다. 포천 전세 버스에는 모두 37명의 탑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경기도는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7명의 탑승자가 더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 7명을 포함해 9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분께 듣기로는 버스는 45인승이어서 44명 정도 탔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접촉자를 분류해서 다 확인한 건 35명이에요. 그러면 9명은 지금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수가 없는 거죠, 네. 포천시는 일단 휴대폰 문자를 통해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검사 받기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로다가 3번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식은 듣고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검사하셨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요. 정확히 이제 하여튼 저희한테 신고는 안 했으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현재까지 포천 버스 탑승자 가운데 확진자는 보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식당 주인을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포천시는 탑승자 전원을 자가격리시킨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그간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연천에서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역 내 추가 확진 소식이 연달아 들리면서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 정고급에 위치한 한 카페입니다. 이곳을 다녀간 정고급 거주자 A씨는 지난 1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이곳에서 A씨와 함께 빙수를 나눠 먹은 5명을 포함한 A씨의 지인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7일과 18일 사이 A씨와 함께 식당이나 카페, 운동시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추가 확진자의 가족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내 N차 감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들이 다녀간 카페에 방문객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접촉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확진자 정보 공개 시 가게 상호 등 구체적인 동선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빗발쳤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정부의 동선 공개 지침에 맞춰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료원은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카페 방문객 등 카페 관련 967명을 검사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이틀 후까지나 좌우지간 거기에 혹시라도 들렸다 가신 분이나 거기 확진자가 나왔던 2차 감염자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은 지금 언제든지 오시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일 오후 3시 기준 연천군의 코로나 확진자는 10명으로 이 중 1명은 중증을 보이다 호전 중이며 나머지는 모두 경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확진자 부부가
보건소 직원 주변에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진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0대 부부가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기도 한 이 부부는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를 위해 해당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부부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변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여직원 둘이었었는데 포옹을 하고 이제 너희들도 나하고 접촉했으니 접촉자가 됐고 너희들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부부는 결국 검사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식용색소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을 뱉자 초록색 침방울이 마치 분무기로 뿌린 듯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갑니다. 단 한 번 침을 뱉었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침을 뱉었다면 자칫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넓게 전파될 수 있다며 침 뱉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침을 뱉으면 비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 주변으로도 작은 에어로졸에 의해서 주변의 분들의 공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감기처럼 앓고 나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죠. 음성이 나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네, 많이 힘들죠.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비행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쿡칵쿡칵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만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 밖에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저를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역대 최장 장맛비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도로 면이 파여 생겨나는 이른바 포트홀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와 서행 운전이 포트홀 사고 위험을 줄이는 해법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립니다.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내려앉은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아스팔트 위에 차의 무게가 반복적으로 더해지면서 생깁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 탓에 포트홀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서울 도로 위에 생긴 포트홀은 7천여 개, 8월 연평균과 비교하면 1.5배 늘었고 지난달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포트홀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볼 때는 그래도 피하는데 못 볼 때 털컥 하면 핸들도 틀어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사고나 차량 파손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로 위 지뢰라고도 불리는 포트홀. 전문가들은 평상시 안전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을 예의주시해야 포트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운전 중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급하게 차선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만났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지나가는 거지 핸들을 갑자기 꺾거나 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급제동이나 급조향 등의 조작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죠. 포트홀로 차량에 파손돼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나긴 장마에 움푹 파인 도로. 역대 최장 장마는 건강과 안전 위협뿐 아니라 도로 위 교통사고 위험도 키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경기도 계곡과 하천, 야영장 등 여름철 인기 휴양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도내 주요 계곡뿐 아니라 그간 수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들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평군에 위치한 한 펜션입니다. 길게 이어진 나무 데크 위로 이동식 평상과 테이블 등 펜션 이용객을 위한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펜션 마당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겁니다. 수영장 역시 하천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영장인데 수영장 이용과 하천구역을 불법 음식점도 적발됐습니다. 무슨 어떤 거 하시는 거세요? 두부전골, 배추, 깎아 예경 배네요. 영업 신고는 되어 있으신가요? 예? 영업 신고는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됐다니까요. 해당 식당은 영업 신고 없이 조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하천 등을 수사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12건, 미신고 식당 운영 15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 중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하천 계곡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듯 정책도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경기도에선 일명 정책 마켓을 열어 도와 시군의 좋은 정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열리는데요. 올해는 수원시의 그린 커튼 조성 사업이 구매 1위 아이템입니다. 여름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초록의 덩굴 식물들이 시원스레 쭉 뻗어 있습니다. 벽 한쪽을 다 덮어 마치 자연이 만든 대형 커튼 같습니다. 올봄 제비콩과 나팔꽃을 화분에 심은 건데 3층 높이까지 밧줄을 타고 올라섰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졌지만 이 커튼 안은 그늘이 만들어졌습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뙤약볕을 가려줘 마치 작은 야외 카페 같기도 하고 건물 안도 열을 차단해 설치되지 않은 곳보다 시원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모니터를 볼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눈이 시려워서 창밖을 보면은 좀 녹색 풍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눈이 좀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없는 쪽에서 출퇴근을 할 때는 막 아스팔트 아지랭이도 보이고 이러는데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시원한 그늘막이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낮 실제 덩굴식물 안팎의 온도를 열적외선 온도기로 측정해 봤더니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원시가 도시 곳곳에 설치한 일명 그린 커튼인데 냉방시설에 쓸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씨앗과 모종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줘 민간 시설에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통 이제 녹지 사업이라는 게 토양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그린 커튼 사업은 화분을 설치해서 식물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가 별도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복사율을 차단해 온도를 낮춰주고 넓은 잎이 먼지를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어 경기도가 우수 정책으로 일명 경기도 정책마켓에서 사들였습니다. 매년 좋은 정책을 확대시키기 위해 시군 정책 가운데 우수한 정책을 선정합니다. 올해는 수원시 그린커튼 사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을 도입하는 시군에서는 사업비의 50%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이외 안산과 성남 등 다른 지자체의 우수 정책도 마켓에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마켓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한 우수 정책들이 필요한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연천군과 포천시가 3차 특별 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천군과 포천시 이동면, 영북면, 가평군 등 8곳을 3차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전담병원에 경찰력을 배치했습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해 무단 이탈하자 경찰은 이 같은 사례를 차단하고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경찰이 배치된 곳은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과 포천병원으로 경찰은 이들 병원에 경찰 12명을 24시간 상주시켜 확진자의 도주와 무단 이탈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 무단 이탈 발생에 대비해 해당 지역 경찰서 강력팀으로 전담팀을 편성해 이탈자 발생 시 조기 검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주시가 개학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 등 학교에 마스크 6만여 장을 배부합니다. 배부될 마스크는 KF 보건용 마스크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3만여 명에게 각 2매씩 전달됩니다. 또 연령에 따라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로 나눠 착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배부는 지난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각종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미스터트롯 콘서트와 회룡문화제, 부대찌개 축제 등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행사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앙 등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 등은 제한적인 경우만 비대면 행사로 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